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일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혈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공복 혈당이 높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봤는데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란 적? 분명 전날 저녁에 일찍 먹고 금식했는데도 말이에요.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공복 식단을 제대로 따라하시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중에서 7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인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어요. 의사들도 잘 안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보시고요. 특히 댓글로 7번이 진짜였네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왜 공복 혈당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식후 혈당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복 혈당이야말로 우리 몸의 진짜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정상인의 경우 공복 혈당이 100mgdl 미만이어야 하는데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2단계에서부터 혈관 손상이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단은 바로 계피물입니다. 여러분, 계피가 단순히 향신료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계피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계피 1-3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공복 혈당이 평균 18-29% 정도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물 200ml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 넣고 끓여서 식후에 마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3질 넘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는 건 맞는데 언제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카페인이 과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70-80도 정도의 물에 2-3분 정도만 우려서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마씨인데요. 이거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리그난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아마씨는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해요. 통째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하루에 1-2 테이블스푼 정도를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물에 불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아마씨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면서 동시에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거든요. 네 번째는 비터멜론차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주라고도 불러요. 정말 이름 그대로 엄청 써요. 하지만 이 쓴맛의 정체가 바로 차란틴과 모모르디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조절에 탁월해요. 연구에 따르면 여주 추출물을 12주 동안 섭취한 그룹이 위약군에 비해 공복 혈당이 평균 15% 정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중에 여주차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생여주를 얇게 썰어서 끓여서 드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강황물이에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준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커큐민은 지용성이라서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후추나 생강과 함께 드시거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해요.
만드는 방법은 물 200ml에 강황가루 1티스푼, 후추 조금, 생강 슬라이스, E-3개 넣고 10분 정도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토마토 주스인데요. 시중에 파는 가공된 토마토 주스 말고 집에서 직접 만든 거요.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항산화 효과는 물론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갈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바질이나 오레가노 같은 허브를 추가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고 가급적 아침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특별한 방법이에요. 바로 오크라 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오크라는 혈당 조절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오크라 안에 있는 점성 물질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만드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 오크라 E-3개를 세로로 반 갈라서 물 한 컵에 하룻밤 담가두세요. 아침에 그 물만 마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크라의 수용성 섬유질이 물에 우러나와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크라 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이 위약군보다 공복 혈당이 20%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덟 번째는 호로파씨 우린 물이에요. 호로파는 중동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혈당 조절에 사용해온 씨앗인데 최근 연구에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호로파씨에 들어있는 4-하이드록시이소로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호로파씨 1큰술을 물 200ml에 하룻밤 불린 다음 아침에 씨앗은 씹어서 삼키고 물은 마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쓴맛이 날 수 있는데 꿀 조금 넣어서 드셔도 돼요. 아홉 번째는 알로에 베라 주스입니다. 알로에 베라의 다당체 성분이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줘요. 특히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이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가공된 알로에 주스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피하시고 생알로에를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알로에 잎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투명한 젤 부분만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 2-3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마지막 열 번째는 식초물인데요. 특히 사과 식초가 좋아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전분의 소화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최대 34%까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물 2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정도 넣어서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식초는 산성이 강하니까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빈속에 바로 드시지 마세요.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공복 식단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이 10가지를 다 동시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중에서 E-3가지 정도만 선택해서 E-3주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피물, 오크라, 물, 사과 식초물 이렇게 3가지 조합을 추천해요. 아침 공복에 오크라, 물, 식사 30분 전에 사과 식초물, 식후에 계피물 이런 식으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자연요법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당뇨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특히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자연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당 관리는 정말 개인차가 커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요즘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측면에서 몇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첫째,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려서 혈당을 올리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길 바라고요. 둘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셋째, 식사 순서도 신경 쓰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두 번째,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로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식후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 없어요. 10-15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 7번째 오크라 물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방법인데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하루일 건강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혈당 관리로 고민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